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코멘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한국과 이태리와의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아쉽게 2대1로 패하고 우루과이에게 1대0으로 패한 이스라엘과의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3, 4회전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 이번 대회 선전을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카나다의 산불로 인하여 뉴욕시와 뉴저지주까지 심각한 매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카페에 사진 3장 첨부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택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의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제부터군요. 예, 우리 동영상 끝에다가 제가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걸 계속 보시면 마지막에 사진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인 26만 1000명으로 이것은 이제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이 좀 진정되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페드가 향후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되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요, 챗 GPT가 만든 가짜 법정 판례들로 막 가득 찬 그 브리핑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는 결코 누구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정말 비참하다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향후에는 AI가 만든 결과물이 이게 무슨 처방전일지 또는 주식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든 뭐 논문이든 뭐든 간에 그거의 진위를 판단하는 AI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주주인 미국의 고급 전기차 회사인 루시드는 아직 공장 부지나 뭐 건설 계획은 발표 안 했지만 중국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증자를 해가지고 30억 불, 그러니까 3조 8,800억 원을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 중에 3분의 2가 주주인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지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주식이 작년에 66.74%가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1.78%만 오르고 있고 어제 주가는 1.87%를 하락을 하면서 아무나 정말 개나 소나 전기차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도 곧 해결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은행은 전 세계 환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논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해체하고 뉴욕과 런던에 있던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코멘트 서비스에서 얘기하지만 환율의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환율과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싱가포르의 주롱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2019년 5월 1일 고위 장관, 시니어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총리, 재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타르만 샴무가란남. 이름을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인도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싱가포르의 사회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니까 총리나 부총리는 당연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대통령은 뭐 말레이라든지 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또는 인도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1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대통령은 7월 7일에 사퇴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아마 이분이 말레이 계통인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고위 장관은, 그러니까 시니어 미니스터는 내각의 직책에서는 총리 또는 부총리를 역임해야 되고 강요 중에서는 국무총리 다음에 부총리 다음으로 높은 직책입니다. 이 사람들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100만 불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리실의 일원이고 이스타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싱가포르에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의 고위장관, 시니어 미니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의 지방 법원은 어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다시 판결을 했고요. 아직까지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만 있습니다. 일본뿐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했으나 집권 보수당의 총리인 기시다 총리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경제가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고 주가 지수도 30년의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이때를 노려서 7월이나 가을쯤에 조기 청산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코멘트 쓴 대로 중국의 최대 은행인 ICBC를 포함한 ABC, 그러니까 Agricultural Bank of China죠. 농업은행, BOC, Bank of China, CCB, 이게 China Construction Bank, 건설은행이죠. 모두 어제부터 위안화의 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섬은 136명의 무례한 외국인 관광객을 추방을 했고요.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투어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라고 규정을 바꿨고요. 기존의 저질스러운 관광객이 아니고 의료 및 요양 또는 은퇴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주주로 있는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인 뉴뱅크가 멕시코에 진출한 지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좌를 열었고요. 10억 페소, 745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뉴뱅크 특별 예금 계좌로 9%라는 높은 이자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멕시코의 10개 중에 9개 주에 그 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320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어디든지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이나 상품이나 펀드 같은데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향후에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은행가인 쉐이크 자심이 영국의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5번째로 바뀐 입찰 가격을 제출했고 오늘까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5번을 바꾸니까 계속 비딩 가격이 올라가고 있겠죠. 그는 지금 현재 또 다른 영국의 억만장자인 사람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BTS의 10주년 기념 앨범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카페에는 이제 올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월요일날 오늘 발표가 나면 월요일날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에 14조 1640억 원을 투자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주식에 3조 2090억 원, 채권에 10조 8650억 원을 순투자를 했습니다. 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나는 수치이며 주식에는 2개월 연속 순매수, 채권은 3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4조 15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코스닥에는 7,160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순매수를 한 국가는 미국, 유럽, 아시아 순으로 많고 영국과 호주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5월 말 현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의 693조 3천억 원을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27.1%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1등은 미국으로 282조 원을 보유해서 외국인 전체의 4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이 또 이거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착한 등산가가 찍은 사진을 한 3장 첨부했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산 정상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못해요. 뭐 버리고 간 것도 많고 기념품도 많고 또 이 주술의 의미를 담긴 티벳의 무슨 국기 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